판사의 이유를 들어보면 네.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왜 본인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석방 될 수도 있어요? 이 형이 확정되면 네, 이렇게? 형법 72조에 보면 네. 무기징역 재소자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 네. 20년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뉴스 뭡니까? 지난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최신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나쁜 놈 얘기를 왜 다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네. 그런데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그러네. 네. 아니 2명이나 나쁜 놈인데. 살해했는데. 네, 그렇죠. 하나씩 좀 그러면 짚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떤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최신종이 지난해 4월 15일에 네.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은 다음에 살해해서 하천 인근에 유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범행 후 나흘 뒤 그러니까 19일에도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실제 이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 계속 뭐 필름이 끊겨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변명하고 또 강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 뭐 항소심 재판에서 또 검사가 시켜서 진술했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예, 나쁜 놈이죠. 네. 네. 근데 항소심 재판부 2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무 경험상 네. 살인죄, 강간죄로 네. 이런 강력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법자도 네. 형 집행 중에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다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재판부는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빨리 도입해 달라.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니까 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형제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그 최신종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가석방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 좀 이해하기에는 네. 판사의 이유를 들어보면 네.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왜 본인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석방 될 수도 있어요? 이 형이 확정되면 네, 이렇게? 형법 72조에 보면 네. 무기징역 재소자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게 되면 네. 20년 후에는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가석방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사실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약간 그 피해 감정 입장에서 아니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용납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 최신종이라는 나쁜 놈이 네. 32살이라는데? 네. 그럼 20년 살아봤자 그렇죠. 42인데. 예. 아니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되면 이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도대체 판사가 미워지는데? 네. 응? 희한하네. 근데 왜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 입장에서는 사형제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의미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면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죠. 사형을 지금 안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자기가 사형을 언도해도 실제로 네. 사형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랑 똑같은 효과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잠깐 엉뚱한데 화내도 돼요? 같은 판사였잖아요.
아니 갑자기 아왜 판사들 잘못하면 제가 여단 맞고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제가 여단 맞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피고인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꿨다. 또 황당한 답변까지 해서 그런 태도에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다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범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정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여성 2명을 살해했는데 사형을 언도할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은 했겠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재판을 송범주 판사가 했다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좀 형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근데 판사들이 자꾸 이런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일으킨 경우에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네. 형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 뭐 강간이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기징역형만 선고를 하게 되면 이 범죄들 간의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현행 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가 입법을 안 해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선우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헌법이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그 양심은 직업적 양심입니다. 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양심이 아니고 네. 직업적 양심이고 직업적 양심은 현행 법이 정한 대로 그 판사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손금주 변호사님과 방송을 한 이래로 오늘 가장 단호하십니다.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근데 손 변호사님은 사형제 폐지론자죠. 네, 저는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저나 변호사님 다 국회의원 해봤지만 책임이 있죠. 이게 살펴보니까 15대 국회부터 7번에 걸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근데 대부분 제대로 논의를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2019년에 사형제 폐지를 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것도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 범죄인 입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르겠죠. 다시 네. 돌아올 수 있는 형을 선고받는 거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들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손 변호사님 문자 좀 읽어주고 가세요. 네. 은경님께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악질인데 참나 화나네요. 네. 김형호님께서 제 입장에서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는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의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 있으세요? 좀 빠른가요? 네. 제가 좀 네, 천천히 하세요. 느리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어세민님께서 우리나라는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데 애를 낳고 싶을까요? 본인들 가족이 그리 당해도 저리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인 질문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같습니다. 네, 전직 판사로서 죄송하고 네.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참, 이 판사님도 좀 각성하시고 국회의원들도 빨리 입법에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자, 금주의 시선 송금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